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너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일단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분석법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주로 쓰이는 세 가지로 피어슨, 스피어만, 킨달타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정과 가설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까지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선량관계에 대해 검증을 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그리고 모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피어만은 단조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이 관계 이 단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타워 같은 경우에 스피어만과 동일하게 단조 관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둘 다 비모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어슨 가정이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피어슨 가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우선 두 변수는 이 분석에서 사용될 두 변수는 연속형 변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변수는 정규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변수는 선행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선행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산점도를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정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따로 빼놨는데 줄바꿈을 한번 했는데 이상치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점도를 확인하면서 이상치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가 있다면 이상치를 제거하던지 아니면 이상치를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정규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어디에서는 하나만 적어도 하나의 변수만 정규성을 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두 변수 모두 다 정규성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따라도 된다라는 뭐랄까 논문이라든지 실험 결과가 있다면 제가 또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피어만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변수는 적어도 순서형 변수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 변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변수, 명목형 변수, 순서형 변수, 뭐 비율형, 뭐 이런 변수들의 뭐랄까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아신다면은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일단 요점은 등수를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을 뭐 대구, 부산, 서울 이런 게 있다면 얘네들을 등수를 매길 수는 없죠. 뭐 물론 뭐 사회적으로 서울이 1순위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확하게 등수를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런 첫 번째 가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점수라든지 뭐 수학 점수 이런 거라면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변수는 또 단조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는 모노톤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글로 풀려니까 단조 관계라는 말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캔들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어만과 똑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스피어만과 캔들타워가 지금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가정도 같고 뭐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없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그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정확하게 얘랑 딱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은 소표본이고 동점이 많을 때에는 캔들탑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두 가지가 비슷한 그러니까 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내니까 둘 다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런 선형관계, 단조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형과 직선은 뭐 이야기가 쉬운데 이 모노톤에 대해서는 좀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해보시면 색깔로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일단 검정색이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 형태가 선형 관계인 거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직선은 아니죠. 2차 곡선 형태인데요. 얘는 직선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곡선 형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렸을 때 이 산점도가 이 직선 형태처럼 이 검정색처럼 여러 산점도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와 있으면 피어슨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가정이 만족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이 빨간색 곡선처럼 산점도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찍혀져 있으면 이 세 번째 가정이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조 관계가 어떤 거냐면, 단조 관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형태는 x가 증가하면서 y도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검정색 직선도 단조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빨간색 곡선도 x가 증가하면서 y가 계속 증가하고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곡선도 그 단조 관계에 포함됩니다. 그럼 파란색이 좀 헷갈리실 텐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일단은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할 때 증가하다가 이쯤에서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인데요. 얘도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얘도 단조 관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계속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계속 증가한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증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소만 안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감소만 안 하면 되고 또 다시 증가하니까 얘도 단조 관계 포함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감소한다 할 때도 똑같아요. 계속 감소하기만 하면은 단조 관계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스피어만과 켄달타운은 모두 다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조 관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좀 모자라신 분들은 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몇 가지 예시를 더 그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설을 확인해 볼 텐데, 가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설은 이제 두 변수, 그러니까 변수 A와 B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선형관계라는 말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결론을 낼 때는 밑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면서 좀 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예시는 제가 국권형 데이터에서 신장과 체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체중은 관계가 있을까라는 목적을 두고 이런 예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얘가 WT가 체중일 거예요. 아마 체중이고 키일 텐데, 네, 체중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키도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체중과 키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체중과 키는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어슨 연속형 변수 첫 번째 가정 만족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순수형 변수라는 말이 있는데, 뭐 적어도 순수형 변수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된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수를 매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56과 76은 등수를 매길 수 있죠. 76이 더 크죠. 그러니까 대수 관계를 매길 수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크고 뭐 얘보다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관계가 매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도 첫 번째 가정이 다 만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제가 요거 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피어슨이 좀 더 제한적이고 그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피어슨을 목적을 두고 과정을 확인하시면서 피어슨 과정이 이렇게 조금 만족되지 못하면 스피어만과 캔들타워로 방향을 바꿔서 계속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피어슨 과정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면 정교성 검정을 먼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샤피로 리퀘스트 테스트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콜모그래프 스미르노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면은 지금 얘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는 p-밸류가 0.1577로 규모 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이제 정교성 가정이 만족되고요. 키에 대해서는, 그리고 체중에 대해서도 0.087 뭐라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교성이 만족됩니다. 그래서 정교성 두 가지 다 만족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정교성 가정은 만족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산점도를 확인해 보시면 저는 얘가 직선보다는 좀 곡선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곡선 형태로 가다가 이쪽에서 좀 뭐랄까 키에 따라서 체중의 분포가 좀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뭐 저라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봤다면 뭐 데이터를 분할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처리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은 그런 것들은 뭐 무시하도록 하고, 일단 이 그림만 봤을 때에는 직선 형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곡선 형태로 보여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단은 곡선 형태이고 단조 형태죠.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어슨보다는 스피어만이나 캔들타우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세 가지 모두 다 결과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콜 테스트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 뭐 사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변수 넣고, 그리고 메서드에서 이제 피어슨, 스피어만, 캔달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세 가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어슨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뭐 p-value 뭐 이렇게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상관계수 나오고, 마찬가지로 스피어만을 하시면 p-value 나오고, 여기 또 상관계수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캔달타우도 p-value 나오고, 여기 상관계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각각 다 얻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결측치를 제거를 따로 안 했습니다. 결측치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데, 결측치가 지금 제가 따로 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저 함수에 대해서 좀 약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과를 제가 확인을 해보시면, 세 가지 다 지금 세스랑 SPSS 그리고 R에서 전부 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스랑 SPSS에서 제가 결측치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콜테스트라는 함수는 결측치를 자동으로 제거해준다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참고로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상관계수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많이 뭐랄까 표로 많이 결과를 내시죠. 그리고 그때 변수를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 많이 하죠. 변수를 뭐 대여섯 개, 많으면 17개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 함수라는 거를 또 따로 보여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 형태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표 형태로 값을 내주는데, 얘는 보니까 결측치를 따로 제거해주지 않는 모습이네요. 혹시 잠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얘는 이게 먹히지 않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결측치를 제거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결측치 때문에 값이 안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하나씩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라이브러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콜 테스트, 뭐 이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R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얘를 하시면 이렇게 스피어만에 대해서 하시면 이렇게 상관계수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표 형태로 상관계수가 나오고, 샘플 사이즈로 나오고, 그리고 이 p-value까지도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제 좀 찾아보고 넘어가보면, 일단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될 그런 변수들의 모임,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될 거고, 유즈라고 돼 있고, 컴플리트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페어와이즈나 컴플리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페어와이즈가 디폴트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페어와이즈가 이제 대응별로 결측치를 지우는 거죠. 변수를 제가 10개를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결측치만 지우겠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10개의 변수 썼으면 그 10개의 모든 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다 없앤 뒤에 이제 분석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페어와이즈로 하게 되면은 사용되는 관측치가 어떤 변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관측치 개수가 다르고, 컴플리트는 모든 관측치가 그러니까 모든 분석에 대해서 관측치가 동일하게 되겠지만 대신에 결측치로 빠지는 게 더 많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드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떤 어드저스트인지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넌으로 했고요.
그리고 메서드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던 것처럼 피어스는 할 건지 뭐 스피어만 할 건지 캔들 타워를 할 건지 그런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해주는 방법 그런 뭐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어스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피어만과 캔달까지 이런 세부적인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함수를 쓰시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더 간단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상관 분석을 끝내면 되는데 제가 번외로 좀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흔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자주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느 것의 상관계수가 더 클까인데 지금 보시면 둘 다 완벽한 직선 형태고요.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처음 이제 상관계수를 하시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 빨간색 상관계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둘 다 상관계수는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것은 뭐랄까 그런 직선 형태 얼마나 더 직선 형태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얘가 양의 기울기인지 음의 기울기인지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랑 검정색이랑 제가 기울기는 같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퍼짐 정도는 좀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이 조금 더 직선 형태에 가깝고 빨간색은 좀 더 직선 형태에 조금 더 멀죠. 거리가 더 멀죠. 검정색보다는 좀 더 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는 같은 대신에 검정색이 좀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라고 보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관 그 분석을 하면은 검정색이 첫 번째인데요. 검정색은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검정색보다는 좀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결정하는 것이고 뭐랄까 이 상점도의 형태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점점 더 절대값이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벽 1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직선 형태라면은 절대값이 1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기울기로 완벽한 직선이었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양수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퍼져 있는 직선이고 얘는 완벽한 직선 거의 완벽한 직선에 가까우니까 얘가 조금 더 1이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피어슨 상관계수가 처음 하시면은 이런 뭐랄까 좀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좀 오해를 덜 하실 텐데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스피어만 캔들타워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네, 그래서 가정이랑 가설 한 번 더 잠깐 빠르게 한번 더 보면은 피어슨은 일단 정규성과 선형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형관계죠. 선형관계가 있어야 되지 선형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 과정 같은 것은 없고 그리고 얘는 단조관계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캔들타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수표본이고 동점이 많을 때에는 캔들타워로 사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결과를 내게 돼서 둘 다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노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뭐 결과 해석을 따로 안 했네요. 결과 해석을 보시면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은 스피어만인데요. 스피어만으로 봐셨을 때 지금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고 뭐 둘 다 이제 p-밸류가 다 0에 가깝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키와 체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계수를 하시면서 또 약간 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얘들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원인인지 체중이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가 커지면 체중이 커지고 체중이 커지면 키가 커진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뭐 키가 커져야 체중이 커진다?
뭐 이런 인과관계를 알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결과를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관계수, 상관분석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준비해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상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